안녕하세요. 한국인프라에서 BIM 및 역설계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최재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오토데스크 BIM 솔루션을 활용한 역설계의 적용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인프라는 역설계 BIM에 대한 교육, 컨설팅, 용역뿐만 아니라 GIS 솔루션 개발 및 캐드파워와 같은 설계형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하고 있으며 자산관리 및 백신 솔루션을 공급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객과 소통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역설계 BIM에 대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설계 배경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자면 최근 유지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는 최신 신기술인 역설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경기 침체로 인한 신규 사업보다는 기존 시설물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비용 절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점점 인프라 시설물은 노후화로 유지관리 보수 및 설비 교체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 설비 시설 등에 대한 현황 자료의 최신성이 미흡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역설계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40년 된 시설물이 현재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역설계에 대해서 점점 관심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설계 기술은 이미 기존에 존재하는 위치를 3차원 측정을 통해 데이터를 얻는 기술로서 제조 분야에서 먼저 발전을 하였습니다. 건설 산업에서는 도면이 존재하지 않는 기존 시설물, 구조물을 3차원 스캐닝 기술을 통해 형상 정보를 획득한 후 이를 모델링하고 도면화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설계 데이터가 없는 시설물, 구조물을 3D 스캐닝을 통해 대상물의 형상 정보를 취득한 후 BIM으로 모델링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정확한 측량을 통해 얻은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에서 기존 시설물을 실제 치수를 가진 3D 모델링으로 재생성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BIM 모델링된 데이터는 유지관리 또는 시설관리까지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역설계에서 기초 단계로 3D 사진 측량 또는 3D 스캐닝 기술을 이용해서 대상물의 형상 정보를 취득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항공 라이다를 이용하여 영상 지도 및 3차원 지형을 생성하였다면, 현재는 도심지 또는 산업 시설물 등의 고밀도 지역까지 스캐닝하여 BIM 구축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드론의 사진 측량 데이터를 활용하여 3D 형상을 구축하기도 합니다. 형상을 취득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3D 스캐닝 방식의 고정형 스태틱 스캐닝 방식과 이동형인 모바일 스캐닝 방식으로 구분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고정형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고정형 방식은 정확도가 좋지만은 상대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동형 모바일 스캐닝 방식은 정확도는 조금 고정형보다는 안 좋지만은 빠르게 스캐닝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협소한 지역에는 핸드 스캐너를 사용해서 현재 상황에 따라 장비를 구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플랜트 현장 같은 경우는 좁은 구역이 많기 때문에 핸드 스캐너 등을 이용을 해서 스캔해서 기초 데이터를 취득할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초 데이터를 취득하고 이를 기반으로 BIM 모델링을 진행하게 됩니다. BIM 모델링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제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역설계 활용 분야는 건축, 토목, 플랜트, 제조, 문화유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건설 분야에는 BIM과 연계하여 프로젝트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주요 활용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공 중 또는 시공 후 건축물이 제대로 설계되었는지 확인을 할 때 기존 설계 도면과 레이저 스캐닝, 시공 중에 발생하는 레이저 스캐닝한 데이터를 서로 비교를 해서 검토하기도 합니다. 또는 설계 도면이 존재하지 않는 기존 건축물의 시측을 통해 도면을 재생성하기도 합니다. 특히 플랜트 구조물 같은 경우는 파이프 사이의 간섭 등 시공 오류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오류를 역설계 기술을 통해 실제 파이프 및 설비 설치 현황을 파악한 후 향후 유지관리나 증설, 설비 변경 등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문화유산 복원, 문화재 복원 쪽이겠죠. 그 다음에 토목 쪽에서는 집안 침하 점검, 사면 검토, 교량, 도로, 댐 같은 대형 구조물의 안전 점검을 위한 변이 검토 등 폭넓고 다양하게 역설계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BIM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 업무, BIM의 요구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토데스크에서 제공하는 AC 컬렉션 패키지 제품이 있습니다. 제품 구성으로는 건축, 건설, 엔지니어링에 관련된 각 분야별 요구하는 BIM 설계 툴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존에는 IDS, BDS, PDS라는 제품이 있었습니다. IDS는 토목 쪽에 관련된 패키지 제품, BDS는 건축 쪽에 관련된 BIM 패키지 제품, PDS는 플랜트 쪽에 관련된 BIM 패키지 제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토목, 건축, 플랜트 서로 따로따로 이루어져 있는 제품을 하나의 AC 컬렉션 제품으로 뭉쳐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오토데스크 AC 컬렉션 제품 활용하여 당사에서 진행했던 역설계에 BIM을 적용했던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데스크 BIM 솔루션 활용한 역설계 워크플로우로는 사진 측량 또는 레이저 스캔 데이터를 기초 데이터로 해서 BIM 모델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런 기초 데이터는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게 되며 이런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연계할 수 있는 니캡이라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니캡이라는 솔루션과 BIM이라는 솔루션 간의 데이터를 연결해 주는 허브 역할을 니캡에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진 측량이라든지 레이저 스캔 데이터에서 기초 데이터를 생성하고 니캡에서 BIM 솔루션 간의 데이터를 중간에 포인트 클라우드를 변환을 해서 허브 역할을 해서 BIM 솔루션 간의 객체를 연결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니캡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캡은 레이저 스캐닝한 데이터를 관리, 편집, 처리해주는 솔루션입니다. 레이저 스캐닝 데이터는 니캡이라는 로컬 소프트웨어에서 처리를 해주고 이미지 데이터, 사진 측량 데이터는 니캡 웹에서 3D 형상으로 변환을 해주게 됩니다. 사실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는 무수한 많은 점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 사실 데이터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사실 이런 스캐닝 데이터가 무거운 반면 여러 군데에서 스캐닝을 하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니캡 360에서는 이런 여러 스캐닝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하나로 통합 관리할 수 있으며 이렇게 통합하더라도 가볍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니캡의 큰 장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오토데스크 BIM 솔루션과도 가볍게 연계해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리캡의 큰 장점은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또한 폴리곤 처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3D 형상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어 가지고 추후 솔리드라든지 메시 형태로 변환도 가능합니다. 리캡은 다양한 포맷의 스캔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여러 스캐닝 장비에서 추출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특별한 변환 없이 파일 포맷으로 공통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또한 큰 장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탑콘, 또 라이카, 또는 트림브이 장비에서 나온 스캔 데이터를 변환 없이 가지고 올 수가 있으며, 또는 어느 정도는 정합이라든지 그 스캔 데이터를 편집, 수정하는 작업도 가능합니다. 사실 트림브이 장비에서는 리얼웍스, 탑콘에서는 스캔마스터, 라이카에서는 사이클론이라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정합하거나 처리하는 과정을, 후처리하는 과정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런 과정을 리캡에서 어느 정도는 하실 수가 있어서 다양한 포맷의 스캔 데이터를 다른 작업 없이 바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한 공통 파일 포맷으로도 저장을 할 수가 있어서 다른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후처리해주는 솔루션에서도 리캡에서 변환된 데이터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역설계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형 현황 분석 부분입니다. 오토데스크 리얼리티 캡처를 활용한 BIM 현황 분석 워크플로우를 살펴보면 UAV 드론을 이용한 사진 측량 데이터를 리캡 360에서 3D 형상으로 처리해주고, 이렇게 추출된 3D 형상은 12-3D에서 3D 지형으로 변환해주고 BIM 설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후 인프라웍스에서는 현황을 더욱더 사실적으로 더욱 시각화하여 표현 가능합니다. 우선 UAV 드론 등을 이용하여 사진 이미지를 획득을 합니다. 최근 드론을 이용하여 사진 획득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는데, 이런 UAV나 드론으로 사진을 이미지를 획득할 때는 현황을 좀 중첩되게 이미지를 취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3D 형상으로 바로 변환을 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추출된 사진, 이미지 데이터를 리캡 360 웹에 업로드하면 클라우드에서 3D 변환 작업을 하고 현황을 3D 형상으로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3D 모델링 표현을 계략적으로 모델링이 가능하고, 또한 더욱 사실적으로 변환할 때는 오토데스크 크레딧이 필요하며, 이렇게 3D 형상으로 변환된 데이터는 FBX 또는 리캡 확장자 파일 또는 3D 공통 포맷 파일로 변환을 해서 여러 군데의 BIM 솔루션과 결합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3D로 변환하게 되면 메쉬, 솔리드 등 다양한 형태로 변환이 가능하고, CV3D의 기초 데이터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를 3D로 변환된 형상을 가져올 때는 어느 정도 보정, 처리 작업을 해서 현황에 사실감 있게 3D 지형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CV3D에서는 지형을 3D 모델링하게 되며 더욱더 많은 지형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높이 차이별로 색깔이 다르게 표시를 한다든지, 경사도가 가파른 부분, 완만한 부분에 따라서 색을 다르게 표시를 한다든지, 우수의 흐름 등에 따라서 물이 흘러가는 현황을 본다든지 하는 다양한 지형 분석을 할 수 있으며, 3D 지형을 기반으로 설계를 하기 때문에 BIM 설계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시빌 3D는 대표적인 토목 분야의 BIM 솔루션입니다. 토목에 예를 들어 도로, 철도, 단지 등 토공을 다루는 업무에 평면, 중단, 횡단 설계를 동적으로 연결하여 할 수 있으며 토공 물량까지도 산출 가능합니다. 모델 객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 평면, 중단, 횡단 등을 변경하게 되더라도 물량이 같이 변경되는 시스템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설계 변경이 일어나더라도 유연하게 대처를 하실 수가 있으며 빠르게 설계를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계된 지형 현황을 인프라웍스에서는 사실적으로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설계할 지역의 3D 지형과 레이터 이미지를 드래프팅하여 지형을 사실감 있게 표현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 GIS 데이터 또는 3D 모델, BIM 설계 모델, 시빌 3D 설계 모델 등을 가지고 와서 대단위 지역의 현황을 3D 뷰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인프라웍스에서 드로잉을 할 때는 스케치 모드로 직접 드로잉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 인프라 시설물, 조경, 차량 등 다양한 형태의 라이브러리를 바로 가지고 와서 3D 스케치 형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만약 기초 데이터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미리 제공되어져 있는 라이브러리를 통해 가지고 3D 형상을 어느 정도는 실질적으로 표현 가능하게끔 기능이 탑재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와 같이 누가 보더라도 쉽게 도로 현황을 알 수 있을 텐데요. 설계 의도를 보다 정확히 명확하게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의 교량, 터널, 토공 등의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이런 기술이 어렵게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3D 스케치하듯이 그냥 드로잉 하듯이 3D를 쉽게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이와 같은 작업으로 인프라웍스에서 추출된 영상입니다. 잠시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프라웍스에서 이렇게 3D로 시각화하게 되면은 비전문가가 프로젝트를 보더라도 누구든지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주민 설명회 또는 사업 설명회, 발주자 간의 협의, 공사 관련된 사람들 간의 협의를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주변 현황뿐만 아니라 지하 시설물까지도 주변 경관과 같이 시각화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프라웍스에서는 3D 모델링한 객체를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동영상으로 또 바로 추출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일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방조제 구조물을 BIM 모델링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3D 시뮬레이션 한 것입니다.
경관, 주행 시뮬레이션도 가능하며 구조물은 BIM 설계 데이터를 가지고 온 것으로서 속성 정보하고도 같이 연계되어져 있습니다. 쭉 현황을 보시면서 이 구조물의 속성 정보를 알고 싶다, 현황 정보를 알고 싶다 할 때도 화면 등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역설계 사례 중에 건축, 토목 부분입니다. 레이저 스캐닝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리캡에서 변환하여 BIM 설계 툴인 CB3D, 레빗에 연계하여 모델링 진행합니다. 토공은 CB3D, 구조물은 레빗에서 모델링 진행하며 인프라웍스에서는 데이터를 통합하여 경관 분석 및 시각화 작업을 하게 되고, 나비스억에서는 시공과 관련된 공정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토데스크 AC 컬렉션 제품을 활용하여 왼쪽에는 레이저 스캐닝한 데이터를 BIM으로 모델링한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지형 부분입니다. 포인트 클라우드의 지형 형상을 CB3D로 3차원 지표면으로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는 너무 조밀한 데이터 값이기 때문에 전체 지형을 사용하게 되면 파일 용량도 증가하게 되고 지형 형태도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CB3D의 지형을 만드는 기법은 가까운 세 점을 연결해서 데고니 알고리즘이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삼각망을 짜주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세밀도를 조정하지 않고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면 모든 삼각망을 짜주기 때문에 데이터 용량은 100메가, 200메가 등 훨씬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의 세밀도를 어느 정도 조정하고 1m 간격이면 1m 간격, 50cm 간격이면 50cm 간격으로 조정을 해서 CB3D에서 그 조정된 값에 의해 가지고 3D 삼각망을 짜주게 되면은 조금 더 자연스럽게 지형이 3D로 구축이 되며 또한 파일 용량도 가볍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3D 지표면을 생성하면 조금 전에 사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BIM의 평면, 종단, 횡단 설계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물량까지도 산출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황은 하천입니다. 하천에 교량이 들어갈 부분에 선형을 만들고 또 하천에 단면을 끊어서 하천 형상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듯 CB3D에서는 도로, 철도뿐만 아니라 정지 작업이라든지 하천 계획이라든지 항만, 단지 계획, 파이프 같은 우호수 계획까지도 폭넓게 토목 분야의 BIM 설계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레빗으로는 구조물, 건축물을 BIM 모델링합니다. 현재는 교량 모델링을 샘플로 보여드리지만은 건축물도 같은 방식으로 BIM 구축이 가능합니다.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기반으로 BIM 모델링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렇게 레빗에서 BIM 구축할 때는 레빗에서 제공하는 패밀리 등을 활용을 하면 쉽게 BIM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BIM 객체는 당연히 평면도, 단면도, 인면도 등이 자동으로 도면화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레빗에서 포인트 클라우드 기반으로 모델링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 형태가 만약 노이즈가 심하다라고 할 때는 객체를 레빗에서 포인트 클라우드 객체를 판단하기가 모호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노이즈 제거,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의 노이즈 제거도 중요하지만은 레빗에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의 기준이 되는 그리드를 일정하게 정의해 두고 BIM 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쉽게 BIM 모델링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BIM 구축된 모델은 CV3D에서 작업한 지형 데이터와 레빗에서 작업한 교량 데이터를 서로 모델 데이터를 좌표에 의해서 공유 가능합니다. CV3D의 지형 데이터는 DWG, 랜드 XML 파일 등으로 데이터를 호환하고 레빗에서는 DWG, FBX, IFC 파일로 데이터 파일 포맷을 공유하게 됩니다. 이때 서로 좌표가 안 맞는 부분은 공유 좌표 설정을 통해서 좌표를 매핑해주고 데이터를 호환하게 되면은 딱 각각의 프로그램이 다르지만은 딱 그 작업해져 있는 프로젝트 그 형상 위치에 위치하게 됩니다. 인프라웍스에서는 이런 모든 데이터를 통합하여 가져오기 하여 시각화하고 조금 전 사례에서 동영상으로 보셨듯이 현황부 영상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꼭 CV3D의 지형 데이터, 포인트 클라우드의 지형 데이터를 변환한 데이터를 가져와서 인프라웍스에서 활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현재 지리원에서 수치 지도라든지 항공 영상을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수치 지형도라든지 항공 영상 데이터를 인프라웍스에서 가지고 와서 내가 프로젝트 하고자 하는 위치에 현황을 바로 시각화한다든지 경감 분석한다든지 현황 검토를 사실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비스웍에서는 BIM 모델을 공정 4D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일정과 BIM 모델 객체를 연계하여 시공 순서를 시뮬레이션하여 공사 진척도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동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스케줄 데이터와 BIM 모델 객체를 서로 연결해서 4D 시뮬레이션 한 것입니다. 역설계에서 시공은 증축이라든지 보강, 보수, 재시공, 리모델링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4D 시간과 BIM 모델 객체를 매핑해서 4D 시뮬레이션을 하지만 더 나아가서 비용하고도 모델링 연계를 하게 되면 5D 시뮬레이션 또는 자재, 인력까지도 더 확장해서 모델 객체와 매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플랜트 시설 역설계 사례입니다. 이번에도 같은 방법으로 리캡 데이터를 기반으로 레빗, 플랜트 3D에서 BIM 모델링을 진행 후에 인프라웍스, 나비스웍에 연계하여 시각화 및 감삽 체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플랜트 시설의 토목, 구조, 파이프, 케이블, 장비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형상을 레이저 스캐닝하여 BIM 모델링 구축한 사례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랜트 현장 같은 경우는 좁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지역을 스캐닝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스캐닝 장비도 여러 개가 다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선 스캐닝을 어디에 진행을 할지에 대해서 작업 계획을 잘 짜지 않으면 추후에 후처리 단계에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정합하는 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플랜트 현장 같은 경우 레이저 스캔 장비가 여러 대 들어가 있는 걸 고려해서 작업 계획이라든지 동선 계획을 계획성 있게 짜고 추후에 정합할 때 자동으로 정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레빗에서 BIM 모델링 구축을 한 부분입니다. 포인트 클라우드의 형상을 자동으로 솔리드로 변환해주는 애드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조금 더 쉽게 플랜트 모델링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파이핑을 자동으로 형상해 준다든지 가시설을 BIM 모델링으로 형상해 주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플랜트 현장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크고 또한 레이저 스캐닝 수도 많습니다. 따라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는 무겁고 레빗에서 작업할 때도 데이터가 상당히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 또는 레빗에서 작업 영역을 계획성 있게 분할하여 작업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렇게 작업 영역을 분할할 때는 좌표의 개념을 가지고 추후에 데이터를 통합해야 되기 때문에 작업 영역을 분할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레빗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와 레빗에서 모델링한 데이터를 겹쳐 보이게 해서 모델링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모델링 진행할 때는 레빗에 제공하는 패밀리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해서 설계 모델링을 진행을 하게 되겠고, 이런 것들이 건축, 구조, 기기, 전기, 설비시설의 모든 부분에서 BIM 모델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랜트 3D에서도 BIM 모델 구축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플랜트 3D에서 중요한 것은 플랜트 요소의 스펙을 제대로 정의를 해 줘야 됩니다. 파이핑이라든지 이퀴먼트 또는 스트럭처에 대해 스펙을 정의를 해주고, 이렇게 모델링 하게 되면은 오른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서 도면이라든지 아이소 도면을 자동적으로 추출하게 되고, BOM 정보까지도 바로 확인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플랜트 시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플랜트 3D를 이용하면은 조금 더 전문화된 플랜트 설계를 하실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렇게 BIM 모델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나비스웍에서는 리범핑, 증축, 증설 시 발생하는 플랜트 객체들 간의 간섭을 미리 확인하고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공 중에 발생하는 간섭, 파이핑과 구조물 간의 간섭이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리범핑, 증축할 때 장비가 들어갈 때 기존에 있는 시설물과 간섭이 발견되는 부분을 나비스웍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섭 체크되는 것을 미리 확인하고 협력 업체와 이런 간섭된 데이터를 서로 공유 가능하고 협업하여 오류를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역설계를 통한 BIM 적용했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토데스크 AC 컬렉션 패키지 제품 하나로 BIM 여러 요구사항들을 실현할 수 있었으며 역설계의 최신 기술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여러 제품들이 나열되어 있어 제품에 대한 교육도 관심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오토데스크 AC 컬렉션 교육 및 컨설팅은 저희 한국인프라에서도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역설계 교육 또한 레이저 스캐닝부터 BIM 구축하는 3차원 공간 데이터 취득 및 모델링 과정을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나 별도 연락을 주시고 싶은 분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답변을 친절하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송을 통해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업무에 저의 발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 Q&A 섹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제가 소개해 드린 오토데스크 BIM 솔루션을 활용한 역설계 적용 사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물어보고 싶은 사항 있으시면 질문을 코멘트를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Q&A 섹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Q&A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명 님이 역설계에 걸리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예를 들어 플랜트 하나의 파트이면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 얻는데 시간, BIM 설계 시간, 비주얼라이징 하는 등에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사실 역설계에 걸리는 시간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마다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플랜트 현장 같은 경우는 이게 고정형 스캐닝 방식이죠. 고정형 스캐닝 방식으로 하루에 스캔을 최대한으로 스캔했던 게 40포인트, 50, 혼자서 40포인트, 50포인트까지 찍어봤습니다. 그거는 한 1회고요. 보통 그 스캐닝 하루에 할 수 있는 게 한 20포인트, 30포인트 정도 되고 이런 20포인트, 30포인트 된 스캔 데이터는 정합을 하는 데는 자동으로 정합을 하는 거는 하루 이틀만 해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를 다시 BIM 설계라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이 그 프로젝트 양에 따라서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신재식 님이 실제 역설계를 통해 설계 데이터를 취득하는 거랑 아예 다시 설계하는 거랑 시간이나 비용 차이를 얼마가 나나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비용 차이까지는 모르더라도 실제적으로 역설계 기술을 사용을 하면은 현재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그 스캔을 통해서 공장 한 부지를 하루 이틀 만에 스캔을 떴다라고 했을 때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현장을 또 나가서 측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시간은 상당히 세이브 되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사실 기존에는 가서 주자로 재고 측정하고 했던 부분에 비해서는 거의 작업 효율이 8, 90%는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김기범 님이 역설계로 취합된 자료를 활용하여 도면화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역설계로 취합된 자료가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일 것으로 보고요. 요거를 제가 발표 시간에도 설명드렸듯이 오토데스크 BIM 솔루션 툴을 이용해서 리캡해서 한번 BIM 툴하고 연계될 수 있게끔 변화를 해주고 BIM 툴에서 그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그거를 기반으로 포인트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기반으로 BIM 설계 모델링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또 이승호 님이 스캔 데이터를 설계 변경하려면 도저히 안 돼서 다시 설계를 했는데요. 설계 변경에 대한 방법론은 어떻게 되나요? 요거는 별도 따로 질문을 주시면, 메일로 다시 한번 질문을 정확하게 주시면 요 설계 스캔 데이터를 가지고 설계 변경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점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기평 님이 건물의 MEP와 구조와 같은 스캔으로 파악할 수 없는 건물 내부의 정보를 BIM에서 어떻게 구현을 하는지요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도 이런 MEP라든지 구조 같은 경우 그 스캔 데이터로 파악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BIM에는 LOD라는 구분이 있습니다. 사실 BIM의 LOD는 사실 신규 건물에서 적용할 수 있는 LOD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역설계는 활용적인 측면에서 BIM을 구축을 해야 된다고 보면 됩니다. 활용적 역설계를 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그 BIM에 대한 LOD가 신규 건물에 쓰여지는 LOD하고 수준 차이가, 정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역설계 BIM의 LOD를 따로 구분을 해서 이런 MEP에 대한 구조에 대한 스캔으로 파악할 수 없는 건물 내부의 정보를 어느 정도 단순화해서 표현하게끔 하는 게 현실화돼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또 질문이 정상원 님이 건축 자재와 재료의 상태나 강도에 따라 견고한 정도도 알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별도로 저에게 메일로라든지 별도로 다시 질문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이 질문만 봐서는 이해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정가연 님이 역설계 방법론이 아닌 BP 사례가 듣고 싶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섹션에서는 역설계 방법론 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현실적으로 저희 했던 사례는 추후에 제가 조금 다시 정리를 해서 적용 사례라든지 어떻게 자세하게 이런 저희가 구체적으로 했던 사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발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부분의 질문을 이야기 드린 것 같은데요. 제 메일이라든지 연락처를 제가 아까 PPT 상에 표시를 해 두었으니까요. 더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저희가 적용했던 사례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연락을 별도로 저에게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더욱더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트레이크 BIM 솔루션을 활용해서 역설계에 적용했던 사례에 대해서도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추후에 시간이 되면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프로젝트했던 사례라든지 효과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더 세미나를 갖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